네, 지금 스위스의 작은 휴양지 다보스에서는 세계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죠.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등 각국의 정상급 인사 60여 명과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등 기업인을 포함해 2,8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갔죠. 인공지능 AI 열풍을 타고 올해 다보스 포럼은 AI 이슈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보스 포럼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보스 포럼, 스위스 휴양지 작은 곳에서 열린다는데 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어요. 어떤 포럼입니까 이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럼, 그 토론장이 사실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나 정치 그리고 학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요즘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어떤 것이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이고 지난 40년간 상당히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독일 출신의 스위스 경제학자인 클라우드 슈바프 회장이 1971년에 유럽 경영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계적인 명사분들이 대거 참석을 하게 됐고 1987년부터 세계 경제 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다보스에서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40년간 성과를 보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상당히 앞선 해안을 제시를 해왔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도 이 포럼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AI에 대한 그 토론도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큰 틀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럼처럼 보여요. 그 올해 뭐 주제를 매년 달리 정하는데 올해 주제는 뭐예요? 네, 올해 주제는 신뢰의 재구축.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신뢰의 재구축. 네. Rebuilding Trust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가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이 살지만 이 정신없는 이 생활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깊게 생각해 볼 문제들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이나 기아나 그리고 환경 문제들이 서로 믿지 못해서 일어난다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뢰를 상호 간에 기업 간에 국가 간에 인간들 간에 어떻게 하면 다시 높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약간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올해 포럼을 하고 있고 작년의 주제도 상당히 재미있었는데요. 작년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이런 주제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대주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충돌도 격해지고 하면서 이런 서로 미워하는 국가들 관계 안에서 다시 협력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 주제를 다시 확장해서 더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깊게 그러네요. 들어가서 신뢰를 다시 높이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신뢰의 재구축.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주요 정치인, 기업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올해 참석하는 분 중에서 좀 주목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네, 작년에 이제 2,7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올해는 100명 더 많이 2,8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고요. 각국에서 이제 정상급 인사 6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 등이 참석을 합니다. 이 두 분은 매년 참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을 받는 두 분이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헤르조크 이스라엘 대통령, 즉 분쟁 지역의 그 두 나라 대표가 직접 참석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했는데 상당히 동의를 많이 받았고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우리는 결국 평화를 가지고 이 전쟁을 해결하고 싶다는 발언을 하면서 많은 청중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도 이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IMF나 나토의 수장들도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
쪽에서는 빌 게이츠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예. 그 나델라 그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CEO 그리고 말씀하신 챗GPT의 운영 회사인 오픈 AI의 샘 알트먼 최고 경영자 예.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학계와 기업의 수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참석해서 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대통령, 즉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안 해서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번 참석을 해서 이 세계적인 다보스 포럼에서 그 관심을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나 여러 가지 목적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이 다보스 포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공식석상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이? 예, 자기는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중산층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종종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대신 토니 블링컨 장관이 대신 참석하고 중국에서는 네.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행사장을 찾는데 이제 신임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관장하는 리창 총리가 어려운 지금의 중국 상황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을 그 본인 중국 그 공산당의 방법을 정책을 토론할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해외 투자를 조금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할 것으로 보이네요. 리창 중국 맞습니다. 총리.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AI 열풍 타고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 네. 뭐 AI 관련 강연을 할 텐데 굉장히 지금 뭐 들어가려고 관심이 굉장히 그렇게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떤 강연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샘 알트만의 특별 강연 외에도 그 AI에 관한 그 특강이 여러 개, 한 12개 이상 열릴 걸로 예상이 그래요?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챗GPT 소위 그 말로써 이제 AI랑 대화하는 이 방법이 나오면서 일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이 AI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인기가 폭발적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AI의 도래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AI에 대해서 토론의 대주제, 영어로 하면 theme이라는 게 있는데 대주제가 뭔가요? AI 토론의 대주제가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 동력으로서의 AI입니다. 좀 긍정적인 맞습니다.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12개의 그 AI 관련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인데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AI를 바르게 이용할 것인가? 두 번째가 AI와 관련된 다양한 정부 규제가 이제 실시될 것인데 그것과 AI가 더 발전하는 혁신 사이에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 것인가? 세 번째가 AI가 다른 기존의 기술, 예를 들어서 5G나 6G, 예. 그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기술이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 바이오 기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주제도 있고 또 다른 주제들은 AI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그 스팀 엔진, 즉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새로운 혁신의 그 심볼이 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이런 주제도 있고 또 AI가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것 그리고 빈부 격차를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이런 주제도 있습니다. 예, AI 관련 주제가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정말 AI 열풍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참석을 했고요. 우리나라 또 기업인들도 조금 많이 갔죠. 우리 기업인들은 누가 갔습니까? 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3박 5일 일정으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고 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전략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덕수 총리가 글로벌 체제의 신뢰 회복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 그리고 이번 다보스 포럼의 큰 주제인 AI에 있어서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계 인사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고 있는데요. 대부분 대기업 오너의 2, 3세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2, 3세들 오너들은 현재 회장들보다는 되게 2, 3세, 4세들 같군요. 아무래도 그 다보스 포럼이 미래 지향적인 이런 포럼이다 보니 이 2, 3세들이 앞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갈 2, 3세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예. 김동원 하나생명사장,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부사장들이 참석을 하고요. 예.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들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들도 많이 참석하는데 예. 삼성전자의 전경훈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걸 현대자동차 그룹 기소실장, 네. 그리고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부사장들도 참석합니다. 그러네요. 재계 2세, 3세, 4세들이 가서 뭔가 미래의 주제를 좀 먼저 공부를 좀 하러 간 것 같네요. 자, 다보스 포럼 잠깐 아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일각에서 뭔가 글로벌 세계 현안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해결한 게 없다. 그리고 소수의 부자와 엘리트들의 뭐 말잔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게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도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예. 그렇지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제 다보스 포럼에 일부러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반 시민들의 이익과 행복에 무슨 관계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요. 예. 그리고 글로벌 엘리트들이 모여서 즉 정치, 학계 그리고 재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만 모여서 그들만 모여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상류층의 일종의 토크쇼 아니냐 이렇게 아주 영국의 가디언 같은 예. 신문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군요. 합니다. 그리고 이 정말로 약간 2,800명 중에 그 참석자 중에서 몇 면을 보면은 억만장자 이상이 120명 정도가 넘습니다. 다 그냥 대기업의 이제 오너 같은 분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보스 포럼의 가장 큰 지난 40년간 성과가 네.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탄소 중립,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응하는 이런 정책을 이끌어낸 그게 주제가 가장 그 핵심이었는데 기여가 가장 컸는데 참석하는 그 글로벌 기업들의 오너가 에너지 쪽이 많습니다. 정유회사 쪽. 정유회사. 그것도 러시아나 그 중국에서는 부자들이 안 오지만 중동과 인도 쪽에 에너지 기업을 소유한 CEO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이게 다보스 포럼의 지난 40년간 성과에 반하는 그런 인원 구성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스위스 작은 휴양 도시 다보스. 맞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많이 갑니다. 전세 비행기 타고 와요. 맞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하면 그런 탄소를 배출을 적게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한두 명이 전세 비행기 타고 다 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 참석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 개인용 제트 비행기를 타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래요? 이거는 다보스 포럼의 정신에 그 환경 보호와 탄소 배출을 막아야 된다는 그 정신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참가비가 무려 7만 1,000달러인데요. 거의 7만 1,000달러? 거의 8천만 원 1인당 야, 8천만 원 정도를 그래요? 지불을 해야지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배타적인 정말 모임이기도 고급스러운,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포럼인데 이번 포럼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발표됐는데 좀 주목을 끄는 게 글로벌 위험 보고서. 앞으로 우리 세계 경제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위험 요인들을 좀 잘 분석했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다보스 포럼에 이제 장단기적으로 예. 그 글로벌 경제가 닥치고 있는 여러 위험을 예.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험의 발표와 달리 이 서베이를 합니다. 세계 주요 경제학자들이나 그리고 거대 금융회사에서 그 리서치 팀장 하는 그 치프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데요. 예. 경제 분석을 가장 책임지고 하는 분들을 상대로 100명 이상 서베이를 해서 몇 명이 어떻게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발표한 글로벌 위험 보고서가 매년 발표되는데 이번에 새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예. 너무 지금 AI나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급격하게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온난화도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정학적 위험, 전쟁과 같은 이런 위험들도 계속되면서 앞으로 2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이게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섬뜩한 10년 이상 될 수 있다. 섬뜩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서는 이게 10년 이상 계속되면은 이런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북방부에 있는 선진국과 남반국에 있는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후진국 사이에 폭력적 충돌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아주 섬찟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글로벌 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서베이 치프 이코노미스트의 서베이에 따르면 54%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상당히 좀 어둡게 봤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아까 위험 요소 중에서 2년간으로 보니까 잘못된 정보, AI에 의한 이 가짜뉴스, 가짜 정보가 상당히 선거 같은 데도 좀 위험성을 깨뜨린다. 맞습니다. 이런 걸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가짜 정보로 인해서 결국 AI가 생산할 수 있는 가짜 정보가 합쳐지면은 결국 빈부격차도 커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주제인 신뢰도 깨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 포럼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